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 일상생활과 감염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는 45일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고비라고 봤던 이번 연휴가 끝나는 대로 6일부터 방역 체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과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던 지난달 19일 전후를 비교해보면 신규 확진자가 2주 만에 35명 안팎에서 9명으로 줄어드는 등 이제는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회식과 모임, 외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초중고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오늘 유은혜 장관이 발표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엔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 당국이 감염 통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생활 속 거리두기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절충안이라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아프면 3, 4일간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과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등 4대 보조 수칙을 제시하고 반드시 일상 속에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 초중고교의 등교가 이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3 학생들부터 오는 19일 이후 등교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오늘 발표됩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임시 방편으로 진행한 원격 수업에 지친 학생과 학부모들. 정부가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이번 달부터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수학능력시험과 학사 일정이 밀린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평가원에서 내는 6월 모의고사 이런 것도 다 늦춰졌고 수능도 늦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도 많이 늦춰졌고 이것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시기는 당초 11일에서 이번 연휴에 따른 잠복기를 감안해 19일 이후가 유력합니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한꺼번에 등교시키기보다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한꺼번에 등교시켰다 집단 감염으로 휴교령이 내려졌던 싱가포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무증상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등교 방식에 대해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거나 이틀에 한 번씩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감염을 막을 세부적인 조치와 함께 확진 학생이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을 결정하는 등 세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에 일단 한번 시작하고 한 2, 3주 정도는 지금 지침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증상이 나타난 아이들에 대해서 빠르게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교육당국은 무기한 휴업 중인 유치원을 포함해 구체적인 초중고등학교 등교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게 우선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가구는 일주일 뒤부터 신청을 받아서 카드 포인트와 상품권으로 건네집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우선 지급 대상은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280만 가구로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로 신청서를 안 내도 오는 8일까지 기존에 보유한 복지급여 계좌에 돈이 입금됩니다.
나머지 1,891만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청서를 내면 약 이틀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연계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단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합니다. 만약 카드가 없다면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이 세대주인지 또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자가 몰리는 혼란을 막기 위해 조회와 신청서 접수에 공적 마스크 구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 화요일은 2와 7인 사람으로 한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업소 등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도 제한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석 달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한다면서 신청 시 일부 금액의 기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남녀 구분이 엄격한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극장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이란 내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중문화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테헤란시가 자동차 극장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시민들이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면서도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족이 아닌 남녀가 차단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젖은 행주로 가볍게 식탁을 닦아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식탁이 더욱 오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탁 위에는 입에 닿는 수저를 올려놓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소독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미생물로 오염된 행주로 식탁을 닦으면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곰팡이가 식탁 위에 그대로 남고요. 식탁에 있던 균이 음식물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몬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유해균인 포도상구균이 변기 덮개보다 식탁 위에서 더 많이 검출됐다는데요.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었더라도 오염된 식탁에서 식사하면 수저나 집기를 통해 세균이 체내로 들어가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소독용 에탄올을 마른 행주에 묻혀 식탁을 닦아야 하고요. 행주를 사용한다면 하루 한 번 이상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거나 그릇에 물과 행주를 넣고 전자레인지로 8분 이상 가열해 소독한 후에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또 평소 식탁에서 식사할 때에는 스마트폰처럼 세균이 많은 물건은 가능한 한 만지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